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청 안에 들어가서 기자회견하기 어려워서 밖에를 나왔는데 모처럼 눈이 내려서 제 눈에도 눈이 살살 떨어집니다.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입니다. 간단하게 추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이 나라 사법부를 개혁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 참모 30명 중에 28명이 검사고 2명이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와 판사들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작하고 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법연구회, 이 좌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쓸어내야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환히 태양이 빛나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맨 처음 하신 일이 국방부에 있는 사조직 하나회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현대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나라 사법부가 김명수 같은 대법원 원장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돼야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마찬가지로 탄핵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여기 앞에 글씨 쓰신 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확실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정당성 여부를 가림으로써 이 나라의 헌법과 헌령이 유린되지 않고 연속성에서 지속 가능성 속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안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저 김정은이 같은 무슨 세습받은 왕자처럼 젊은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쩔쩔매고 앉아 있어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안보와 국방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제가 청와대를 들어가게 되면 우선 무조건 보따리를 싸가지고 미국에 맨 처음 쫓아가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30년 전에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동안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도 보내지 않고 해서 혹시 서먹서먹 할지는 모르지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에게 한국의 핵무장을 하도록 해주든지, 우리가 제한 조치가 있잖아요. 아니면 니들이 전술핵 전략핵을 한국에 단단히 넣어달라. 두 개 중에 하나 해달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무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몰래 비밀리에 핵무장 준비를 하다가 살해를 당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설을 꼭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것을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 하나로 지금 일본의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를 한국의 제주도로 파견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는 굉장히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중국 방어선이 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국방을 안전하게 해야만 북한하고도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1정당인 이재명 의원은 이런 건 감히 얘기하지도 못하고 택도 없고, 요새 국방안보에 대해서 약간 강화를 하고 있는 제 번호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도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국방에 대해서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김경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당, 야당을 뽑는 선거가 아니올시다. 자유민주주의를 뽑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공산화 후보를 뽑느냐 하는 양단, 체제의 전쟁입니다. 1950년에 6.25 전쟁 벌어진 이후에 70년 됐어요. 이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고비를 하나 넘어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는 과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톡 차버리면 빠져버릴 6.25의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고,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해방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나라를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선적 수적의 턱에 걸려 있습니다. 턱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4만 불, 5만 불로 올리면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는 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선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여당, 야당의 후보들이 다 이기는 사람이건 지는 사람이건 간에 대통령을 다 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한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서 그를 당선시킨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건너편에 있는 이회창 후보도 대통령 하고도 남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1번이나 2번에 관해 대통령을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주사파이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또 토착 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수천억 수조를 뭐 하여간 자기는 안 먹었다고 하지만 다 뿌려 가지고 조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토지 일종 브로커 같은 세력이야.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짓거리는 안 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당으로 해갖고 1년, 5년, 10년, 22년 때리면서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이건 죄질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이윤복이라는 책 보셨죠?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호 2번에 윤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하고 협조합니다. 그러나 윤만큼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세종 시민이 그러면 정권 교체가 안 될 거 아니냐. 윤으로 정권 교체할 바에야 이 나라에는 유례 없는 혼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죽게 알면 까무러치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윤이 되면 이재명이 감옥 가고,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윤이 감옥 갑니다. 이런 극한의 대립을 김명재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좌우의 화해와 평등이 있기 위해서는,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세종시장이 코로나 걸렸다는 이유로 저 앞에서 사진도 못 찍게 막는 이런 엄혹한 정치 현실 중에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김경재가 외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김경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호 10번 이렇게 됩니다. 10번 딱 하고 공된 거 기호 10번에게 찍어주시면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음 오는 3월 10일에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하늘에 전혀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같이 끌어가는데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전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말씀드려서 대단히 고맙습니다.